좋아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몰랐는데 네. 연애 처음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살짝 어린 느낌의 표현인 거예요. 예. 질투를 하게 되고 왜 나는 못할까 자책을 하게 되고. 단톡방에 저희 우창윤 이낙준 선생님한테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 부끄럽네. 많다. 근데 그 약간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올해부터 네. 야심차게 네, 오진승이 만난 사람들 네, 오만사라고 해서 제가 야심차게 기획한 콘텐츠인데요. 네. 세 번째 손님으로 네. 예, 신소율 배우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이미 많은 헬프님들,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카메라가 어디 있는? 카메라 여기 이게 있습니다. 메인 카메라. 예. 네.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신소율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뭔가 부끄럽지만 작가로 책을 내게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세 번째 초대 손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아우, 네. 저야말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기획 프로젝트의 세 번째 손님. 그러니까요. 이게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아유. 연기도 하시고 또 작가도 하시는 이제 신소율 배우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신소율 배우님이 쓰신 책을 좀 읽어봤는데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단순히 정신과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좀 굉장히 좀 공감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해요. 네네. 저는 이제 읽어봤는데 네. 우리 헬프님들은 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네. 일단 책 이름이 나를 만든 말이라고 네, 이렇게 쓰셨고 이렇게 가로친 부제를 보면 남겨진 말들의 기록 이런 보면 에세이 이런 네. 거를 이제 배우님께 쓰셨는데 좀 어떤 계기로 좀 이런 책을 쓰셨고 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그때그때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고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보통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런 걸 만들잖아요. 예, 예. 스스로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저를 이룬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저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민감함을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사실 막 엄청 소심한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단어 고를 때도 엄청 오래 고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의 말에 누군가도 영향을 많이 받을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지금의 저를 만든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 적어보다가 보니까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연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변화된 과정, 이런 것들을 적다 보니까 책이 되었어요. 네. 사실 정신과 의사로서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상처. 맞아요. 그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아도 네. 진료실에 오신 분은 정말 한 5년 전, 몇 년 전에 들었던 아주 긴 말도 아니고 한두 마디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의 생활에 너무 영향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대단한 어떤 멋진 명언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짧은 한두 마디 고생했다, 힘내라 네. 이런 또 상대방의 말에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서 오시고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이 사실은 되게 크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사실 해서 저도 나를 만든 말이라는 책이 좀 더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스스로 잣대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예.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내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막 잘한다 하면 정말 점점 잘하는 것처럼 맞아, 예. 구박을 계속 받으면 좀 커서도 뭔가 남들한테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예쁘게 말을 해주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챕터가 네. 보면은 신소율 배우님이 이렇게 겪었던 에피소드들과 이제 어떤 말들 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쭉 읽기도 좋고
않고 네. 그냥 워낙 또 바쁘다 네, 현대사회들이니까 바쁘죠. 뭐 한두 챕터 오늘은 좀 읽고 주무시고 뭐 또 다음에 또 시간 낼 때 또 읽고 이러기가 너무 좋은 책이다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공감이 갔던 챕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챕터에서 네. 연극 공연을 하시면서 뭐 말의 중요성 네. 뭐 혹은 무서움에 대해서 느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해주신 챕터는 제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한 반성에 대한 챕터였어요. 예. 저도 모르게 이제 좀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들이 예. 사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올 수도 음. 있고 엄청 불편한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건데 저는 사실 제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텍스트로 된 대본을 연기를 하는 맞네. 배우이다 보니까 작가님들의 의도라든지 제가 그때 연극을 했던 거는 번역된 번역본이었어요. 예. 근데 정확히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원서를 이제 찾아오질 못해서 예. 몰랐지만 세상 물정이 좀 어둡고 남편한테 뭔가 속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예. 아, 나는 그동안 장님이었나 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맞아. 뭔가 눈앞이 이제 가려져 있다고 음. 하다 보니까 속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이 누군가한테는 엄청 좀 상처로 다가오기도 할 거라는 거를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께서 공연을 보고 이제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 너무 재밌었대요. 연극이. 공연이 너무 예. 재밌고 너무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밌게 예. 보다가 제 딱 그 대사 한마디에 그동안 재밌게 봤던 공연의 내용이 다 날아갈 정도였대요.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어머니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표현에 본인도 이제 좀 무뎌지고 상처를 덜 받을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온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특히 그분은 이제 제 팬분이셨는데 좋아하는 언니만큼은 그런 표현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만약에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더라도 그 표현 말고는 대체할 다른 표현이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다른 표현이 많을 때는 그런 말을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좀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말이고 심지어 뉴스에도 나와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표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성을 하게 됐죠. 하시군요. 네. 그러니까 뭐 장님이라는 표현이 일종의 이제 뭐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비하하는 표현인데 네. 사실 또 연극을 할 때는 사실 뉴스나 네. 뭐 이런 뭐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뭔가 뭐 표준어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사실 간용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 표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받으시고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드시고 좀 반성하는 생각도 좀 네. 드시고 하셨나 봐요. 반성하고 그 다음 회차부터 대사를 바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난 그동안 눈을 가리고 살았나 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장님이란 표현에서 그렇게 바뀐다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 뭐 엄청나게 뭐가 느낌이 달라졌다거나 네. 그 연극에 뭔가를 느끼지 못하거나 이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쓰는 표현이 아닌 이상 그렇죠.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 책 내용에도 있지만 뭐 암 걸렸다 이 얘기도 예를 좀 드셨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 왜 스트레스 받거나 뭐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 진짜 너무 암 걸릴 것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도 투병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예. 친구도 있고 요새는 치료가 전보다는 좀 편안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느끼시는 고통은 저희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고 예. 굳이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회 지도층 이런 분들이 뭐 네. 정신병자다. 뭐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다른 진영을 공격할 때 그런 표현들을 사실 아주 예전부터 많이 맞아요. 써왔거든요. 근데 사실 정신병자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단어인데,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데 그런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화가 나고. 근데 그런 단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상담을 받을 상황이 됐는데도 쉽게 맞아요. 가지 못하는 맞아요. 부작용이 있는 예.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도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가 더 공감이 됐는데, 진료를 하다 보면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여쭤보거든요. 네.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라기보단 이제 환자분의 상황을 여쭤보기 위해 뭐 결혼은 하셨는지, 아이가 있는지, 뭐 이게 뭐 육아 스트레스나 결혼 문제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이제 뭐 연애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어린 나이였을 때는 남자 환자분한테는 여자친구 있냐, 여자 환자분한테는 남자친구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성소수자 분들도 진료에 오시는데 그런 질문에 좀 당황해 하시는 걸 느끼고는 그 다음부터는 애인이 있으시냐,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는 하고 계시냐, 몇 년 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제가 뭐 동성을 좋아하시는지 이성을 좋아하시는지 그런 걸 여쭤보진 않지만 환자분이 그건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만 사실 그런 표현들을 조심하는 편이고, 오늘도 제가 배우님이랑 얘기하면서 실수한 말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교수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좀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좀? 예. 좀? 예. 좀 이러시죠? 좀 그러셨겠어요? 좀 힘드셨겠죠? 이랬는데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알게 모르게, 저는 그런 의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말버릇인데, 환자분들한테 조금 힘들었다고? 저 또 배워가요. 또 집에 가서 일기 쓰겠네. 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뭐 그렇게 예민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분이라도 느끼는 분들이 있으면 그 단어를 안 쓰는 게 맞으니까. 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러셨겠어. 좀 이게 뭐 그렇게 꼭 필요한 단어는 아니어서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또 계속 저도 이미 한 5번 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다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빠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불편한 순간이 있으면 꼭 말에 대한 자극이라기보다 내 스스로가 이게 왜 불편한지 돌아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불편하면 모든 게 다 불편해지잖아요. 맞아요. 특히 말이라는 건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저만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있어요. 예. 상대방은 그 말이 전혀 의도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내가 순간적으로 예민하게 느껴지더라도 저 사람은 아닐 수 있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내가 편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좀 썼네요. 그리고 예전에 또 잘 넘겼던 부분이 지금 내가 못 넘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내 현재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 그런 감정들이 좀 불러 올라올 때 나를 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말이 좋아해라는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덕후예요. 무슨 덕후세요? 저 되게 많은 걸 좋아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도 좋아했고 야구도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려자가 하고 있는 뮤지컬도 너무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분야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서로 이제 되게 어색한 사이고 친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게 맞을 때는 친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보다 동호회 가가지고 친해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맞아요. 대화를 누군가와 할 때도 예를 들면 어떤 맛집이 있어요. 나도 그 음식 좋아해 라고 해주는 사람하고는 뭔가 한마디 더 나눌 수 있지만 난 거기 별론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사실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가 좀 그렇죠. 어렵잖아요. 뭔가를 좋아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설레임으로 시작해가지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그런 농도가 짙은 것보단 살짝 어린 느낌의 표현인 거예요. 누군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공감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같은 반 친구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좋아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왔던 그런 설레임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좋아해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간지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단어 자체만 생각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좋아해, 좋아해요 있지만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들었을 때 기분이 확 좋아지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으실 예, 거예요. 예. 그런 표현을 내 입으로 많이 내뱉어보는 게 제 안에 긍정의 힘 같은 걸 조금 깨우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신 이유로 네. 뭐 그런 좋아해라는 표현을 약간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세요, 혹시? 좋아해랑 반대되는 표현을 덜 하려고는 해요. 좋아해요가 또 너무 달아버리면 속상하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뭔가 동조를 하고 싶을 때 예. 혹은 그 감정이 느껴질 때 좋아해라는 표현을 쓰고요. 싫어, 하기 싫어, 뭐 별로야 이런 얘기를 덜 하시려고. 덜 하려고 해요. 뭐 좋아하는 거를 얘기 나누면서도 친해지고 누군가의 험담을 나누면서도 친해지지만 맞아요. 그쵸. 네. 예. 대화가 어떤 기억과 그 에너지로 남느냐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사실 저도 다른 사람들 뭐 뒷담화하고 뭐 뒷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예, 재밌어 예, 하는데 예.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쌓이고 누구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기보다 약간 단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제 열등감도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거를 내가 좋아해 혹은 저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MZ세대다 이러면서 그 어떤 세대보다 뭐 개성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한다고 하지만 SNS 이런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맞아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것보단 대세라던가 뭐 인스타 맛집이면 거길 꼭 가야 돼. 다 여행 가면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사실 생각할 게 아니라 남들이 싫어해도 나는 이 일이 좋을 수 있고 네. 남들이 맛없다 그래도 내 입에는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느낀 게 제가 아주 예전에 뉴욕에 여행을 갔는데 뭐 학회 때문에 친구들이랑 갔는데 이렇게 식당을 가서 웨이터분한테 음식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뭐 여긴 어떤 게 맛있어요? 어떤 거 시켜? 그럼 보통 손님들은 이거 많이 시키시고요. 뭐 베스트 뭐 보통 이런 거 맞네요. 그런 걸 추천해 주는데 뉴욕에서 갔던 좀 괜찮은 식당 한 3-4군데에서 그 점원이 한 얘기가 전 되게 좀 새로웠던 게 My favorite menu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My favorite menu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가 한 2014년 이랬는데 되게 새로웠던. 그렇네요. 추천을 해달라고 그분의 의견을 물으면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맞네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식당에서 저는 여기서 목살보단 삼겹살이 좋고요. 예. 근데 신뢰가 확 갈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런 표현들이 좀 덜하다.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좋아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보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이런지 알고 진짜 좋아한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감정인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좋고 누구랑 함께 있을 때 좋고 쉴 때는 뭐 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게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말로써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진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요즘 뭘 좋아하세요? 저는 요새 공연 보는 거 좋아해요. 공연 보시는 거. 근데 모를 때도 있었어요. 한참 활동을 많이 하고 중간에 바쁘고 이렇게 생활하시고 네, 그때는 뭐 좋아해라고 물어보면 뭐 쉬는 거 좋아하고 중간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정말 온전히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야지. 근데 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보고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해질 것 같아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작가님 생활도 많이 그 이후로 좀 바뀌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분, 남편분한테도 좋아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몰랐는데 네. 연애 처음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진짜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이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드려서 만난 거였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둘 다 배우다 보니까 표현을 안 했던 것 같은 거예요. 배우님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어떤 선입견, 편견상 엄청나게 표현을 하실 것 같고 근데 그 표현이 좋아해를 넘어서서 되게 빨리 표현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스파크 맞은 것처럼 한눈에 반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몽글몽글한 좋아해라는 표현을 못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제 사랑에는 조금 더 강렬한 감정이고 네네. 좋아해는 그거보다 약간 좀 부드러운 감정이라고 하면 호감이 있어요를 표현한 다음에 바로 사랑해요를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뭔가 놓친 것 같은 거예요. 둘 다 워낙 빠르게 만나서 연애를 하고 뭐 쭉 지금까지 있었다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책을 쓰다가 그때쯤에 좋아한단 말을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좋아해라고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도 나도 너 많이 좋아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부부나 연인들끼리 사랑의 표현은 해도 좋아해 잘 안 하죠. 좋아해 잘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또 더 풋풋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냥 담백한데 나 너 좋아 나도 너 좋아 이게 되게 편안하고 오히려 좀 그런 느낌? 사랑에는 약간 도장 찍는 느낌이죠. 그래. 출석 도장. 편지에 꼭 써야 될 것 맞아요. 같고 근데 이 표현은 진짜 편안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작년 10월에 결혼해서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중재할 때도 좀 있고 좋아의 표현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결혼 선배님으로서. 많이 도움. 갑자기 이제 듣는 순간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그 표현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자주 하면 서로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좋아. 우리 아기 때 말고는 안 해.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맞아. 이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너무 좋아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표현을 하면 엄마 아빠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게요. 좋아해는 사랑해보다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어떤 뭐 부부로서나 연인으로서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아니면 뭐 그냥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은 나는 안 하려고 노력한다 뭐 매번 성공하진 않더라도 뭐 그러신 말들이 있으세요 혹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좀 존중해 주는 말들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자 친구가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그리고 연기자로서도 제가 선배예요. 그러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오래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나이가 사람을 절대로 표현할 수 있는 우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듣는 말들도 많고 우리는 또 선후배 관계가 명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걸 나의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좀 감정적으로 좀 많이 격해지거나 이러실 때면 뭐 나도 모르게 너무 멋없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서로 지켜주다가 그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버리면 나도 나대로 너무 멋없어지고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러게요.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이제 저는 뭐 부부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말이 중요하다. 근데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한 비난이라던가 그런 건 할 수 있어도 그 사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감정이 상할 수 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안 지킬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빨래 같은 것도 바로바로 뭐 세탁기에 넣어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좀 깎아내리고 맞아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기본 성향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부부로 같이 살아서 50년째 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서로 내 거울을 보는 시간보다 상대방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그럼요. 그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결혼한 지 지금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예. 너는 왜 맨날 그래? 라고 한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평가받고 싶진 않은데 맞아요. 그것도 가장 측근인 사람한테 그러긴 더욱더 싫어서 맞아요. 그런 말들은 50년 지난 다음부터 그래야겠네요. 50년 지나서 해야겠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생은 유한하고 결국 나는 광활한 우주의 점속 티끌일 뿐이다. 네. 되게 허무주의 같거든요, 이 말. 네. 어디 뭐 우주 같은 다큐나 뭐 아니면 우주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야, 이게 뭐 우주는 이렇게 넓고 내가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뭐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이 지구라는 거 굉장히 적고 맞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의 나라는 사람은 굉장히 티끌 같은 사람인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허무하고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작가님은 이 문구가 네. 최근 들어 좋아지셨다고 해서 네. 좀 허무주의에 빠지신 건가요? 아니요. 아닌데 예. 조금 생각을 전환한 것 같아요. 음. 저는 경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웬만하면 튀어나오려고 하는 욕심이나 욕망도 좀 누르려고 해요. 왜냐면 질투가 자리 잡아버리면 내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뭔가 다른 사람의 SNS에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같은 출발선상에서 비슷한 노력으로 막 경주마처럼 달리는 친구가 뭔가 나보다 운이 좋아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질투를 하게 되고 왜 나는 못할까 자책을 하게 되고 뭔가 욕망들이 막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돈 잘 버는 사람 보면 부럽고 맞아.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반성을 계속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자기 반성이라는 게 왜 나는 더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뭐 그때 이런 선택을 왜 안 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을까? 못할까? 뭘 했어야지 나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허무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질투가 나봤자 우리 생은 유한하고 이 돈을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다 쓰고 가지 못하는 건 우리 다 매한가지일 텐데 내가 지금 저 아이를 질투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의 그릇에 한계를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나만의 행복이 있고 내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차피 다 티끌이고 다 조그만한 사람들이면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계속 걱정하고 스스로를 갉아먹지 말고 그냥 조그만 거라도 행복해하자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약천적인 허무주의?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한 번밖에 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또 뭐 천 우주로 봤을 때는 뭐 티끌인데 뭐 티끌 주제에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기보단 그냥 자유롭고 행복하게 좀 살아가는 스스로 전전긍긍하는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소한 거에도 걱정하고 뭐 조그만 거에도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저를 너무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책을 읽었는데 1년 후에 자신이 만약에 죽는다는 가정을 하고 지금 당장 어떤 상태로 살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생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이렇게 땡겨왔다는 것만으로 맞네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이든 뭐 앞으로 뭐 70년, 80년이 남았든 생각만 조금 달리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덜 불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영화 어바웃 타임을 봐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계속 하루를 반복하면서 살아보는데 그냥 첫 번째 하루는 그냥 똑같은 하루인데 두 번째 하루를 살 때는
첫 번째 살 때 못 느꼈던 것도 음. 보고 뭐 아이의 귀여움이나 뭐 구름이 지나가는 거나 어떤 고마움, 미안함 그러면서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다는 게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되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네. 배우님의 이 글을 보면서 뭐 물론 열심히 살기는 네. 해야겠지만 뭐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럴 필요가 맞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것 같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걸 허무주의라고 생각하면서 좀 무기력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똑같은 문구를 이제 배우님은 그래 하나밖에 없는 인생 좋아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렇게 좀 즐겁고 재밌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신 게 이 영상을 보시는 한번 우리 헬프님들도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네. 없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신솔 배우님을 모시고 이제 나를 만든 말 네. 에세이를 읽으면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나는 책을 못 쓸 것 같아. 책을 못 쓸 이게 너무 술술 읽히면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저희 우창윤 이낙준 선생님한테 책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 약간 신솔 배우님을 드라마나 영화로 접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네. 뭐 TV에서 보셨던 분들이면 그 책을 읽으면 배우님의 어떤 모습이 네.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참 많이 공감이 가고 되게 편안한 네. 단어로 어조로 이렇게 쉽게 써주셔가지고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우리 신솔 배우님의 나를 만든 말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제 뭐 좀 영향받는 말이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말 남들한테 할 때 어떤 말을 하는 게 나는 즐겁고 좋은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좀 돌아보실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가 듣는 말 중에 네. 엄청 화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누가 꾹 찌르면 바로 파르륵 하게 되는 말들이나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자극을 내가 왜 이거에 자극받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고민이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전 그것도 약간 추천드려요. 맞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말 생각해보기. 생각해보기. 우리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나 선생님이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예. 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 이거 했어 라고 화를 안 낼 수 있는데 나 뭐 오늘 하루 종일 했고 지금부터 할 거! 이렇게 화를 내는 거면 내가 공부할 생각이 없어. 맞아. 아니면 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맞아요. 뭔가 그럼 내 안에 공부라는 존재가 굉장히 싫은 그렇죠. 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근데 안 하는 내가 해야 되는 할 때 누가 쿡 찔렀으면 이제 더 이러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내가 좀 싫어하는 말들을 모아서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얘기는 하지 마. 맞아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계속 나만 상처받는 것보다 나를 돌아봤는데 이 말이 정말 싫은 말이면 맞아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사실 또 나를 좋아하고 친한 친구들이면 또 조심해 줄 테니까. 그렇죠. 그걸 또 억지로 그냥 하하호호 이렇게 겉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또 넘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워낙 이제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끔 이제 정신과 관련 심리 관련 콘텐츠 보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 그런 댓글들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또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뭐 구독자분들 저희 헬프님들인데 혹시 뭐 헬프님들께 뭐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뭐 소감 이런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네. 저도 말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상처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점점 압박이 되고 마음이 작아지고 스스로를 약간 탓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한테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무조건 맞는 감정이에요.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좀 더 유려하게 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나를 달래줄 것인지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책은 나오시는 거죠? 책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글 쓰는 게 네. 뭔가 해소가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연기로서 보여드리는 것도 분명히 제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일이지만 네. 제가 글로써 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감동 혹은 약간 그런 보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서 글 쓰는 연습도 많이 하고 마음도 단단하게 키워서 예. 더 큰 위로나 아니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네. 앞으로 뭐 글이라던가 뭐 네. 아니면 연기라던가 뭐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팬으로서 저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혹시라도 또 뭐 책이 나오시거나 네. 한번 또 나와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예. 저도 뭐 컨텐츠 중에 예. 뭐 배우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그래요? 뭐 웹드라마라도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